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1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1420년 명령락 18년 상왕이 죄를 범한 환관 홍득경을 양주 관하에 붙이라고 명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이종무와 김양준 등의 주회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양예 등이 같이 흰 비둘기와 오리를 청하니 이를 하사하다. 흰 비둘기와 오리 각각 두 쌍과 까치 다섯 쌍을 잡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2일 신유 네 번째 기사 경기도 이천 현감을 올려 판현사로 삼다. 양녕대군이 그 고을에 살기 때문이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2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올영압 지휘 노고가 죽으니 관가에서 치제하고 매장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와 있는 올영압 지휘 노고는 가 죽었으므로 관가에서 치지하고 매장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다리 저중 방위를 범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낙천정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상왕이 주연을 차렸는데 조연, 조말생 등이 입시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3일 임술 네 번째 기사 김자지, 유현 등이 이종무와 김훈 등의 불충한 죄상을 고하다. 이종무와 김양중 등이 불충한 죄상이 이미 현저하여 근일 대간이 여러 번 그를 올려 죄주기를 청하여도 윤허를 얻지 못하니 대소신하들이 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신등은 이 두 사람에게 아무 사감이 없고 또 공적인 원한도 없는데 감히 청하여 맞이 않으면 오직 일국의 신민의 불구공 대천의 인물일 뿐 아니라 천지와 종사에서 함께 베어 죽일 바이니 전하가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불충한 사람은 반드시 그 당례를 없앤 후에야 악한 자가 외로워지는 법입니다. 기문의 불충은 사람이 다 아는 바인데 종무가 천가하여 빼어 올려 적측으로 가게 했고 또 그 아들을 받아 감히 데리고 서울로 왔는데 그 연유를 물은 즉 원고하고 분노하여 감히 주상을 원망하는 말을 했으니 그 불충이 명백합니다. 또 박섭은 종사의 죄를 얻어 죽어도 죄가 남는데도 양주는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겨 언동에 드러났으니 그 불충이 또한 명백합니다. 오직 전하께서 차마 법에 처치하지 않고 종무를 다만 외방에 부추하여 아직 공신의 반열에 있게 하였고 양주는 다만 정몰하여 노예로 삼아 생명을 보존하였으니 국민의 바람에 어긋나게 된 것은 심히 종사의 대계에 어긋나는 바입니다. 이것이 신들이 감히 임금의 위엄을 무릅쓰고 두 번째 청하여 맞이 않는 바이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이로서 단을 내려 법률대로 죄를 다스림으로써 후인을 징계하시면 종사를 위해 심히 다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4일 개회 첫 번째 기사 환궁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4일 개회 두 번째 기사 오영로 강혜중 등을 복직시키다. 오영로의 죄를 사하여 그 직을 회복시키고 관찰사 강혜중도 또한 공무를 보도록 명하였다. 일찍이 회중이 하게하여 그 도내에 군적 고치는 일을 중지할 것을 청하거늘 상왕이 말하기를 군사관계는 중한 일이므로 조련은 마땅히 정밀히 하고 고열을 마땅히 정돈하여 수액을 마땅히 사실대로 하여 비록 흉년을 당하더라도 패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날 이천과 박초의 말로서 병조에 의논하니 다 옳다고 하여 이로써 시행하게 된 것인데
회중은 대체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 사기에 급하여 경솔하게 아는 것이니 마땅히 그 죄를 다스릴 것이다 하고 이에 영로를 옥에 가두고 회중은 사산말을 타고 서울로 오게 한 것인데, 이날에 박은과 이원이 낙천정에 나아가 회중의 죄를 풀어 연로를 열어줄 것을 청하니 상왕의 마음이 풀려서 드디어 이 명이 내린 것이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4일 개해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우균의 죄상을 고하니 자원 부추할 것을 명하다. 전 의주목사 우균의 성품이 모질고 횡포하여 이르는 곳마다 그릇된 형벌을 가함으로 인민이 죽은 자가 많은지라 헌부가 율법에 의하여 죄줄 것을 청함으로 자원하여 부추할 것을 명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5일 각자 첫 번째 기사. 하연과 한화을 북경에 보내 금, 은 바치는 것을 면제해 줄 것을 청하는 피요문. 예조참파 하연을 보내어 광록, 소경, 환학과 함께 북경에 가서 후지 3만 5천 장과 석등장 10벌을 바치고 황엄에게 교기, 마포, 네필과 가는 명주 6필, 감철대 하나, 초피 가돛 한 벌을 주고 따라서 금, 은 바치는 것을 면제해 줄 것을 청하기로 하였다. 그 봉표문에 이르기를 소방은 매우 정주 진화와 성질과 천추조를 만나면 삼가, 금은 기명, 점화, 세포, 인삼, 화석 등등의 제물을 바칩니다. 신이 상고해보면 금은은 예로부터 본국에서는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온나라 때 외국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약간의 금은이 매매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용도로 이미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진시로 임시 절일을 만나면 기명이 그 수에 족하지 못하여 관계가 가볍지 않게 될 것을 두려워하오니 삼가 바라옵건대 황상께 없으는 금은은 기명을 면제하고 토산 물건으로 대신 바치게 하옵소서 하였다. 고려 말년 때부터 금은을 바치던 것이나 금은은 본국의 소산이 아니므로 상왕이 일찍이 사람을 보내어 다른 물건으로 이에 대신할 것을 청하였으나 예부에서 아뢰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해 가을 황음이 사살의 원미생에게 말하기를 명년에 그대가 한학과 같이 와서 금은의 감면을 청하면 뜻대로 될 것이요 하였다. 엄이 돌아간 후에 민생이 주문사로 갔었는데 엄이 다시 전과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민생이 돌아와서 아뢰었다. 임금이 처음에는 민생을 보내려고 하다가 민생은 너무 자주 갈 수 없으므로 하연에게 명하여 한학과 함께 가서 진공하고 인하여 금은의 면제를 청하게 한 것이다. 연이 장차 가게 되매 청하기를 대국이 만약 어떤 물건으로서 대신할 것인가를 물으면 무엇으로 대답하리요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반드시 묻지 않을 것이요 설령 묻더라도 나라에서 그대를 뽑아보내니 어찌 말을 듣고 가리요 하니 연이 이에 떠났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기감사가 통진조수가 불었음을 고하다. 통진조수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초 3일까지 척이나 더 불었고 금년 정월 초 2일에 초 3일까지 3척이나 더 불었다고 고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두 글자 이름은 그 한낱자는 휘하지 않는 예율을 지킬 것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두 글자 이름은 그 한낱자에는 휘하지 않는다 하면 예율에 있는 바이고 경지의 육전에도 실려 있는데 근년 이래로 모든 문서에 하자로서 원자를 대신하여 드디어 경례를 이루었으니 오직 고전에 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조의 성현에도 어긋나오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이미 이루어진 법에 의거하게 하여 신자의 아첨하는 패담을 막으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5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대마도 도주 종준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5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김자지, 유현 등이 양령과 사통하는 자들이 주의를 청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무가 죄를 얻었는데도 아직 공신의 반열에 있으면 내 뜻에 합하지 않고 상황 역시 불편하다고 하시니 내가 장차 상황을 깨알여 시행할 것이요 양준의 죄는 형을 더하지 말 것이며 양령을 사설의 통한 자도 또한 고식의 계책을 할 것이 아니다 하고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자지 등이 나가거늘 임금이 원숙에게 명하기를 자지 등에게 이후로는 무릇 상수할 때는 직접 상왕전에 아뢰지 말라. 이것은 상왕께서 번다함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라 하고 말하기를 양령에게 사통한 사람의 일은 다시 아뢰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2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허조가 금은으로 만든 띠를 금할 것을 건의하다. 임금이 정사를 보았다. 허조가 계하기를 국가에서 방금 금은의 공납을 면제하여 달라고 청하였으니 청컨대 금은으로 만든 띠를 금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즉시에 금할 수는 없으니 미리 그 기일을 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26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서울에 있는 오교 양종과 각사의 노비 분정에 대해 김점에게 묻다. 임금이 서울 안에 있는 오교 양종과 각사의 노비 분정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김점이 아뢰기를 자은 천태 양종은 성안에 절이 없으니 마땅히 장이 중흥 두 절을 양종에 나누어 붙이고 다른 예에 따라 노비를 나누어 정함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승밖에 비록 계경, 영경 두 절이라도 노비를 주지 않았는데 어찌 장의 중흥에만 나누어 주리요 하니 점이 다시 아뢰기를 경고사는 비록 작으나 역시 자은종이 소속된 절이니 노비를 줄 것이며 천태종은 비록 성안에 절이 없으나 모화루 동구에 소속된 초막이 있으니 마땅히 고쳐 세워 절로 만들고 노비를 줌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사사의 노비를 혁파하는 때로서 만약 성외에 있으면 비록 큰 절이라도 노비를 주지 않음이 전례인데 어찌 반드시 절을 고쳐 지어 가지고 노비를 줄 것인가. 만약 부득이하면 한 종 내에서 성중을 두 절을 둔 것이 있으면 절이 없는 종에 나누어 붙이고 노비를 주는 것이 가하다 하고 인하여 원숙에게 명하여 다시 의정부와 의논해서 아뢰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26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삼성이 양령을 공벽한 곳에 둘 것을 청했으나 허락치 않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26일 을축 네 번째 기사 각종의 사사를 합병할 것과 토지를 줄 것을 회의하게 하다. 명하여 각종의 사사를 합병할 것과 토지 줄 것을 회의하게 하였다. 유정현이 아뢰기를 각도 주군의 자복하는 사사를 혁파하고 산수가 좋은 곳에 있는 사사를 택하여 토지 100결씩 주어 중을 모아 불법을 닦도록 함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박은이 아뢰기를 지금 각 종에서 보고 한 바를 보면 혁파하지 않은 사사는 다 평지에 있고 불경에 실려있는 금강산 표훈사 같은 것은 그렇지 않으니 심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에 토지 5,600개를 주고 그 외에 명산 대차를 가리어 적당하게 요량하여 토지를 줄 것입니다 하고 이원이 아뢰기를 각 종의 선과 교 두 종으로 합쳐서 산수 좋은 곳에 있는 사사를 가리어 나누어 붙이고 그 나머지 사사로서 촌락에 있는 것은 모두 혁파한 후 그 사사의 토지로서 혁파하지 않은 절에 나누어 줌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사사를 합병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가를 다시 각 종에 문의해서 알리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2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부친을 장사 지내지 않은 이 음을 곤장 100대에 청하다. 보이포 만호 이 음이 아버지가 죽은 지 7달이 되어도 장사하지 않았으므로 곤장 100대에 처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2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날이 풀리니 얼음을 깨고 사람을 건너게 하라고 각 나루토에 명하다. 선지하기를 지금 일기가 따뜻하게 강의 얼음이 장차 풀리게 되면 사람이 빠질까 염려되니 각 나루토에 명하여 얼음을 깨고 사람을 건너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2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1월 2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삼성에서 이종무
김양준의 죄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부지런한 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고하다. 계하기를 무릇 각사의 제조 겸 판사를 둔 것은 관리를 검찰하여 그 직책을 다하게 하려는 것인데 지금은 이것이 무시되어 다만 근수만을 거느리고 있어 혹 그 사를 문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부지런하고 민첩하여 공사를 맡길 만한 자를 택해서 임명하되 그 사이에 앉아서 부지런하고 게으른 자를 가려내어 동하의 계절을 당할 때 포평할 것을 아뢰도록 명령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허지 김자지 유현 등이 이종무 김양준 등의 처벌을 상소하다. 신들이 이르기를 만약 불충한 자가 있으면 극형에 처하는 것이 종사 만연이 되기라고 했는데 이종무로 말하면 이름이 맹적에 있으면서 도리어 불충의 뜻을 품어 감히 임금을 원망하는 말을 했고 김양준은 역신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겨 이것이 언사에 나타나고 있으니 이는 다 인정이나 법률에서 반드시 죽여야 할 바이거늘 전하께서는 특히 호생의 덕을 가지셔서 차마 법에 처하지 않으시나 신들의 직책이 법을 다스리는 데 있으므로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아뢰는 바이오니 기의 윤허를 얻은 후에야 말기로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신들의 말이 옳지 않다 하여 윤허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이것은 신들을 더욱 실망케 하는 바이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특히 유엄을 내리시어 종사를 위해서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나청전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2권 실록 7권 세종 2년 1월 2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상왕과 임금이 주연을 베풀어 홍부와 박광년을 전별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2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상왕이 환관 윤봉의 본가에 대한 요역과 잡공을 면제하게 하다. 상왕이 명하여 황해도서 흥부에서 상조한 환관 윤봉의 본가에 대한 요역과 잡공을 다 면제하게 하고 또 매년 상조하는 환관들의 본가는 다 함께 완전히 보호하여 줄 것을 명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1월 3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이 화영이 고향에서 오니 상왕과 임금이 주연을 베풀다. 임금이 황공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경사를 보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경연에서 비로소 강목 통감을 강연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일 신민 첫 번째 기사 진압 표준에 대한 의식을 예대로 행하다. 홍부와 박광년이 표준을 받들고 떠났다. 그 표문에 말하기를 성명이 위에 있으며 다스리는 도가 바야흐로 높고 조화가 신령을 모음에 상서의 징흠이 여러 번 나타나니 이 일은 역사에 빛나고 기쁨은 신민에 넘치었다. 삼가 생각하니 강건하여 정수하고 온공하며 준철하여 항상 하늘을 받드는 공경에 돈독하고 조상을 받드는 정성 더욱 돈독하다. 감노가 내리면 지인이 하늘의 소격함을 표현하며 서기가 사방에 밝으니 일찍 태화가 만물의 훈증을 함을 드러내미로다. 또한 보살이 공중에 나타나면 더욱 옛날에도 드물게 있는 바이라. 이 아름다운 상서가 첩첩으로 나오니 경축하고 서로 날뛰미 마땅하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터의 용렬한 자질로 다행히 희운을 만났도다. 몸이 해변에 매였으며 바늘은 비록 준분에 맡겼으나 눈이 하늘을 바라보며 정은 더욱 호배보다 깊습니다 하였다. 그 전에는 말하기를 중하가 제에 합하니 능히 황류를 도왔고 신명이 하늘로부터 왔으니 진실로 영황을 밝히었도다. 보고 들음이 미치는 곳에 기뻐함이 한결같도다. 삼가 생각건대 거룩한 도량은 목과 같이 깊고 영특한 자질은 옷과 같이 온화하였다. 비록 일찍이
지피의 학을 이룩하니 아름다운 명망이 더욱 드러나고 필량의 공이 더욱 나타나니 아름다운 상서가 거듭 이르도다. 감로는 송백에 내리고 서기는 공중에 빛나도다. 또 가곡을 이어 펴고 보살이 아울러 나타나니 이는 다 드물게 있는 사실로서 태평의 징조이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멀리 패방에 처하여 마땅히 성한 때를 만나면 비록 추창의 반열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칭송하고 축도하는 마음은 배하나이다 하였다. 호배는 신하가 임금에게 배할하는 예의를 말하며 중하는 순제의 호이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일 신미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일 신미 세번째 기사 이담 안순 권희달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희달이 북경에 있을 때 황음이 제지를 희달에게 전하기를 내가 들으니 너는 격구를 잘한다 하니 이제 한번 보고자 한다 하거늘 희달이 연 3일을 골문에 나가 명을 기다렸으나 마침내 명을 듣지 못하였다. 좋은 말 입히려주면서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 가서 가지고 와서 격구를 잘 연습했다가 만약 너희 국왕의 명이 있거든 궁에 들어가 격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일 신미 네번째 기사 성공감이 낙천정에 신탄 올리는 것을 받들여 상왕이 이중무를 어금부에 가두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3일 임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3일 임신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행대감찰을 평안도에 보내어 진하사의 행장을 검찰할 것을 청하다. 명하여 보내지 말게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3일 임신 세번째 기사 삼성이 이종무 김양준 등의 조회를 청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다. 신등은 기의 윤언을 받은 후에야 말겠습니다 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3일 임신 네번째 기사 상왕이 살고지 목장 밖에 방화통 연습장을 만들게 명하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3일 임신 다섯번째 기사 상왕이 신탄을 바치는 것을 고란 사건에 연루된 홍령을 석방하다. 그의 말이 신탄을 바치는 것을 고란 사건에 관련되었기 때문이었다. 조금 있다가 영을 석방하여 거직을 회복해 하고 이종무를 파직시켰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3일 임신 여섯번째 기사 내금 안의 시위 등에게 다시 시험을 보게 하자고 삼군 집무사가 고하다. 내금 안의 시위 등은 무죄가 타기한 자를 제외하고는 다시 시험 보게 하소서 하니 상왕이 이에 쫓았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4일 개유 첫번째 기사 낙천전에 문안하여 조연을 베푸고 날이 저물어 돌아오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5일 갑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5일 갑술 두번째 기사 경영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5일 갑술 세번째 기사 사만 국대 부인 송씨의 집종 덕금의 죄를 다스리다. 부안현에 거주하는 사만 국대 부인 송씨의 집종 덕금이 학생 최상은의 난언을 고발하거늘 명하여 의금부에 가두고 이조판서 윤군을 위관으로 하고 또 우부대원 조수로를 보내어 삼성과 함께 문초하였더니 덕금이 무고임을 자백함으로 형장 100대의 유 삼천리에 처할 것을 명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5일 갑술 네번째 기사 김자지 송인산 정연 등이 이종무 김양준을 파직하여 줄 것을 글로 청하다. 윤허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올려 파직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6일 을해 첫번째 기사 본국으로 돌아갈 양해와 정우를 위로하다. 인정전에서 조회를 받았다. 양해와 정우 등이 장차 본국으로 돌아갈 터이나 아직 조회 반열에 있으므로
의식대로 예를 행하였다. 예가 끝나면 임금이 양예와 정우를 전상에 오르게 하여 위로하였다. 양예 등이 나가려고 하면 환관에게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였다. 정우는 스스로 행록을 지어 바치면서 문사가 전송하는 시를 지어주기를 청하거늘 문신에게 명하여 지어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낙천정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유효는 사직하고 박서생은 소를 올려 이종무 등의 조회를 청했으나 허락지 않다. 좌사간 유현이 그를 올려 사직하고 사은집이 박서생은 소를 올려 이종무 김양준의 조회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6일 을래 네 번째 기사 상황이 대간에서 이종무 김양준의 처벌에 대해 해명하고 직무에 나올 것을 명하다. 임금이 대간들이 올린 글에 대하여 원숙정초에 명하여 삼의정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상왕이 김익정에게 명하여 주상의 명령으로 대간과 삼성 등을 부르게 하였다. 대성 등이 이르름에 상왕이 이명덕을 시켜 말하기를 인군에게는 하루라도 대간이었을 수 없다. 경들이 이종무, 김양준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자 사직하니 대간의 청함은 진치로 당연하다. 그러나 양준의 죄는 이미 족하니 다만 죽이는 데는 이르지 않았을 뿐이고 종무는 본시 무반이라 성품이 본래 어리석고 솔직하니 비록 잘못이 있다 해도 그것이 본정은 아닐 것이고 또 이미 중한 벌을 받았으니 더 말할 것이 없다. 다시는 청하지 말고 빨리 본직에 나아가게 하라 하니 김자지 등이 아뢰기를 죄가 종사에 연관된 것이므로 감히 청하지 않을 수 없으며 거무에도 계속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답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또한 대승에 명하여 직에 나아가게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왕각 임금이 매사냥을 보고 풍량에 거둥하여 이궁 짓는 것을 보다. 상왕과 임금이 광진에서 매사냥을 하고 드디어 풍량에 거둥하여 이궁 짓는 것을 보았다. 이 역사를 시작한 지 열흘이 못 되는데 궁침이 이미 이룩되었다. 명하여 동력관 박자청 등에게 주과를 내려주고 아래로 군인에게 이르기까지 위로하였다. 상왕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지난날 술사가 말하기를 애군을 당하면 마땅히 피접할 곳이 있어야 하겠다 했는데 두 번이나 송도에 행차할 때 지공을 운수하는데 경비가 적지 않았으므로 남쪽에는 낙천정을 짓고 동쪽에는 이 이궁을 건설하고 서쪽에는 무하게 궁을 지을 때에 따라 행차함으로써 왕래간의 폐해를 덜할 것이고 또 무학으로 말하면 혹자는 가히 도읍할 만한 곳이라고 말하니 역시 궁궐을 지음이 옳을 것이다. 또한 제목은 내가 이미 준비했으니 국가에 패될 것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막차에서 술을 베푸니 조연연사종, 조말생, 박자청, 류은지, 이교, 황상, 윤회, 곽존중, 김익정, 권도 및 경기관찰사 조치 등이 입시하여 극히 활락하고 이에 파하였다. 두 임금이 막차에서 유숙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두 임금이 중랑포에서 낮참을 들다. 상왕은 낙천정으로 가고 임금은 궁으로 돌아왔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허지, 유현 등이 이종무의 노권을 거두고자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사대부 무덤 앞에 전방을 만들어 배열하지 않도록 예조해서 고하다. 사대부의 무덤 앞에 전방을 만들어 배열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정부 육조와 더불어 의논했는데 장관 계책이 아니요 실로 무익한 것이오니 마땅히 만들어 배열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나무로 부채 형태를 만들되 참을 벌려놓은 것 같은 것을 시속에서 전방이라고 한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9일 무인 네 번째 기사 낭찬의 예식에 대해 교지를 내리기를 조계 때 날이 늦어 낭창한다는 것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육조대간이 일이 늦어지고 밀리니 이제부터는 해가 떠오를 때는 일제히 궁궐에 나오고 낭찬은 각각 대전에 한번
탕을 드리고 대언도 가서 참여하지 말고 또 육조와 대가는 매일 창덕궁 조방 및 그 가까운 곳에 출사하고 이것으로 황식을 삼으라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9일 무인 5번째 기사 이안우가 최상온의 나는한 일을 고하지 않았으므로 명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9일 무인 6번째 기사 나라에서 쓰는 물건은 다 저화로 사고 팔도록 명하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름지기 배와 쌀을 쓸 것을 아뢰고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9일 무인 7번째 기사 제2의 사람이 나는 하면 잡아다 국문하게 하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9일 무인 8번째 기사 하루 이틀 동안의 행차에는 문안하지 말라 하다 명하기를.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0일 기묘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0일 기묘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0일 기묘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후덕 왕대비를 봉숭하는 데 대해 고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후덕 왕대비는 옛 제도인 태상왕후에 의하여 이미 대비로 봉하였으니 이제 태의 글자를 버리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듯하오며 태상의 두 글자를 더 쓰는 것이 가봉하는 뜻에 맞을 듯하오나 다만 예로부터 태상황태우라고 쓴 문례가 없사온즉 역시 합당하지 않을 듯하오니 후덕 왕대비로 봉숭하옵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0일 기묘 네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지방 아전의 구실을 면제하는 법에 대해 고하다. 지방 아전의 구실을 면제하는 법이 육전에 실려 있는데 그 장정 삼형제가 있는 중에서 아들 한 사람이 상사의 보고함을 받으면 모두 지방 아전의 구실을 면제하게 하였으며 그 밖에 이유 없이 구실을 도피하여 속이고 관직을 받은 자는 모두 본래의 구실에 따라서 주군에 배치한다 하였으니 우리 태조께서 법을 세우신 취지가 극진하옵거늘 근련 이래로 장정셋이 있다고 하여 상사의 보고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로서 자신이 아무 구실도 받은 일도 없이 제풀로 놀고 있사오니 국가에서 구실을 균등하게 지우려는 취지에 어그러집니다. 신등이 생각하옵건대 전조에서는 대체로 장정이 셋이기 때문에 구실이 면제되는 법은 호주로 하여금 각군에서 올린 보고서에 의하여 중방과 선궁 등 관청에 나누어 보내어 여기에 충당하게 하고 그의 임계가 끝나게 됨을 기다려 이에 영구히 면제함을 허가하였사오니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전조에 의하여 대체로 장정이 셋인 경우에 아들의 한 사람은 이조로 하여금 각군의 보고서에 의거하여 각 관청에 나누어 배정하여 이것을 아전을 삼았다가 임기가 끝나게 되면 공직을 그만두고 영구히 그 구실을 면제할 것이요. 다만 보고만 받고 공직을 그만두었다는 증거 서류가 없는 자는 모두 본래의 직무에 따라 주군에 배치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따르고 이나에 명을 내리어 각군에서 보고를 올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게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0월 10일 기묘 다섯번째 기사 예조에서 봉상시를 다시 설치할 것을 건의하다. 봉상시는 곧 옛날의 태상입니다. 당나라의 제도에 태상시가 관할하는 것은 의원이라는 것은 제복을 간수하며 악현원이라는 것은 제기를 간수하며 신주원이라는 것은 왕실의 식량과 모든 그릇을 간수하는 것이었사옵더니 기충년에 와서 봉상시를 폐지하고 전사시를 설치하여 주로 제사에 관한 사무를 맡게 하니 다만 신주원의 직무만을 시행하는 것이고 제복과 악기는 본조로 이관되었습니다. 봉상시의 직이 비로소 옛날과 같지 아니하여 정부에서 모든 일을 육조에 분담했는데 본조의 사무가 가장 복잡하므로
악기를 연습하는 것과 제복을 수보하는 것까지 세밀히 살필 겨를이 없사오니 이는 다만 사물을 폐지하는 폐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육조로서의 채통을 세울 수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우리나라의 처음 제도에 의하여 봉상실을 다시 설치하고 그곳에서 맡은 임무는 모두 당나라의 제도와 같이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곧 명을 내리어 봉상시의 사품 이하의 관직은 모두 문과 출신자로 충당하게 하였다. 기축년은 태종 9년이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0월 10일 기묘 6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마도의 도동웅화가 기숙하기를 청한다고 아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대마도의 도동웅화의 부하 시응계도가 와서 웅화의 말을 전달하기를 대마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생활이 곤란함으로 바라옵건대 선사람들을 가라산 등 섬에 보내어 주둔하게 하여 밖에서 귀국을 호위하며 백성으로는 섬에 들어가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게 하고 그 땅에서 세금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눠 주어 쓰게 하옵소서. 나는 일가 사람들이 수호하는 자리를 빼앗으려고 엿보는 것이 두려워 나갈 수가 없사오니 만일 우리 섬으로 하여금 기국 영토 안의 주군의 예의에 의하여 주의 명칭을 정해주고 인신을 주신다면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지키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도두음고지에 진입한 해적의 배 30척 중에 싸우다 없어진 것이 16척이면 나머지 14척은 돌아왔는데 7척은 곧 일기주의 사람인데 벌써 그 본주로 돌아갔고 7척은 곧 우리 섬의 사람인데 그 배의 임자는 전쟁에서 죽고 다만 격인들만 돌아왔으므로 이제 이미 각 배의 두목되는 자 한 사람씩을 잡아들여 그 처자까지 잡아 가두고 그들의 집안 재산과 배를 몰수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빨리 관원을 보내어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낙천정에서 연회를 베풀고 부고사 권희달과 진원사 이담을 위로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문계종과 김경이 양령에게 놀기를 청하였으므로 울금부에 내리어 신문하게 하다. 교지를 내리기를 판관주 목사 문계종과 판관 김경이 두 번이나 양령에게 나가 놀기를 청하여 술을 마시며 발수기 고기 잡기 장기 바둑까지 놀았으니 그런 거둥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계책이 있으면서 도리어 함께 놀이를 하였으면 다만 대체를 돌아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탁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고 의금부에 내려 삼성과 같이 신문하되 계종은 원종공신님으로 문제를 삼지 않고 김경은 자원에 따라 부처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이안우와 신호 등이 감사의 직분을 게으리한 것을 사관원에서 상소하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감사의 직책은 한 지역을 전담하여 모두 작고 큰 소송 문제까지도 모두 마음을 써서 억울하거나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오며 더욱이 문제가 군부에게 관한 일에 어찌 하루인데 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전라도에 있는 최상원, 덕금 등은 위에 대하여 불경스러운 말을 했다 하여 서로 따지고 고소하다가 전년 9월에 옥에 가둔 지가 지금 5달이 되었던 것인데 의금부에 올라와서는 며칠 안 되어 내용이 밝혀졌사오니 신등은 그 지체한 까닭을 알 수가 없사와 당시의 감사인 총재 이안우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부안지현사 김제와 고부지군사 안유에게 신문하라 하였으나 그 진상을 밝혀내지 못하고 12월에 가리어 서울로 올 때에 도중에서 새로 부임하는 감사 신호를 만나 빨리 조사하고 하여 보고하도록 부탁하였다 합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소송사건으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사온데 안우가 곧 보고하여 올리지 아니하였으며 또 마음을 써서 신문하지도 아니하고 수개월 동안이나 지체하게 하였으며 신호는 도중에 안우가 부탁하는 말을 듣고도 빨리 신문하지 아니하여 또한 수개월이나 지난 뒤에 보고를 올렸사오니 모두 위를
공경하는 도리를 잃은 것이오며 또한 맡은 무거운 소임을 저버린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안우와 신호 등을 소관 관청에 회부하시와 그 이유를 물어서 밝게 그 죄를 바로잡아 정성이 없는 자를 징계하시오면 이런 다행이 없을까 하나이다 하고 사헌부에서 상수와 이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작은 실수를 하여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두 임금이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상황은 낙천정으로 돌아가고 임금은 궁으로 돌아왔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장사를 보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연에서 나아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3일 이모 세 번째 기사 변계란과 허조, 유백순 등이 성균관에서 생원시험을 보이다. 변계란, 허종, 행대사성, 유백순 등이 명령을 받들어 성균관에서 생원시험을 보았는데 좌대원 김익점이 위에서 주는 술과 행신보를 받들고 성균관에 가서 시험관을 위로하고 시험지에 어보를 쳤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3일 이모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정월라의 처형을 청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상왕께서 이미 목숨은 욕수해 주었다. 그러나 마땅히 이를 다시 아뢰어라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3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지방의 불충과 관련된 사건은 감사가 의금부에 회복해 할 것을 청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지방의 백성들이 거짓말과 황당한 소리로 내용이 불충한 문제에 관련되는 일에 대하여 감사는 수령한 사람에게만 이를 맡겨두어 신문할 때는 들으는 애매한 형벌을 당하고 여러 달 동안 구속해 둔 채 마침내 그 실정을 밝히지 못하였사오니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옵니다.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감사가 고발한 자와 피고를 모두 단단히 가두고 곧 보고를 올려 의금부에 회부하여 내용을 밝히게 하옵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3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낭금을 판광주 목사 김종수를 판관에 임명하다. 금은 다른 재능은 없고 다만 가혹하기만 힘쓰므로 이때 사람들이 그를 속된 관리라 불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3일 이모 일곱 번째 기사 임금이 책보를 받들어 태상왕의 칭호를 올리려 하자 상왕이 사양하다. 임금이 책보를 받들어 태상왕의 칭호를 올리려 한다 함을 상왕이 듣고 윤회를 보내어 임금에게 될 수 없다는 뜻을 이르며 말하기를 태상이란 가장 높은 명칭이라 제후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니 나는 받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4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정안 왕후의 별제 때 쓸 재물을 유밀갈로 할 것을 구하다. 정안 왕후 후릉에 명일 별제가 있사온데 재물은 순효 대왕의 예에 의하여 유밀가를 쓰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4일 개미 네 번째 기사 김정의 허위 고발을 징계하다. 전강무 김정희 그의 친구 사위인 이계분이 위에 대하여 불충한 말이 있었다고 고발하여 의금부에 내려 삼성과 더불어 조사케 하였으나 사실이 없었다. 정에게 곤장 100대를 치고 3천리 밖에 유배하고 3년의 역을 추가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4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한우와 신호에게 제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4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재물을 그릇에 따라서 다시 정해야 함을 고하다.
지금 새로 만든 제기는 전에 쓰던 물건과 크기가 다르오니 여러 곳에서 쓰는 재물을 그릇에 따라서 다시 정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4일 개미 7번째 기사 대마도의 도동 웅화가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5일 갑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5일 갑신 두번째 기사 유형과 박서생 등이 문계종과 김경의 죄를 중히 다스릴 것을 고하다. 문계종과 김경의 죄는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매우 불충하오니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법에 따라 죄를 주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전 목사 2배 때부터 상왕께서 양령을 쫓아 왕래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요. 또 계종 등이 보고를 연달아 올리기를 양령이 매를 가지고 목사와 판관이 앉은 자리에까지 들어온다고 하여 상왕께서 일찍 알고 계셨고 나도 이것을 들었는데 전일에 아무 때나 서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못에 가서 고기잡이를 한 것뿐이니 이것은 다만 계종 등의 죄만이 아니다. 하물며 계종은 공신이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한 것이다 하니 현이 아뢰기를 계종이 비록 공신이라 할지라도 죄가 종사에 관계되오니 가볍게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공신의 맹약한 문세에도 일이 종사에 관계한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만일 작은 데로서부터 예방하여 그 커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 마땅히 이때에 이를 밝혀야 합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5일 갑신 세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5일 갑신 네번째 기사 두 궁에 대하여 높은 칭호를 올릴 것을 의정부와 육조가 전을 올려 아뢰다. 신등이 보건대 전하께서 장차 두 궁에 대하여 높은 칭호를 봉하여 올리는 일을 행하려 하여 절차가 이미 준비되었으나 상왕전하께서 겸손하시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나라의 대통을 계승하시와 효도와 공경하는 정성을 극진히 하시오니 삼가 법전에 대하여 높여 올리는 예를 다함이 마땅하겠으므로 이제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여 성상께 우러러 말씀드리려 합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상왕전하께서는 신성하시고 문무겸전하시어 능히 성조를 도와 나라를 창건하시고 나라의 기초를 세우시어 대업을 지키셨습니다. 만민의 기풍을 새롭게 변하게 하시고 나라 다스리는 일만 가지 이틀을 하루 이틀에 처결하시니 이에 건무에 지치시어 왕위에 계신 지 19년 만에 드디어 그 자리를 전하께 전하셨습니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주상전하께서는 훌륭하신 명령을 공손히 받들어 영광스럽게 큰 기업을 받으시고 삼가 두궁을 모시어 뜻을 받드는 효성을 지극히 하시고 다시 현향하는 책봉을 올리어 아름다움으로 돌리는 의식을 밝히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대한 덕이 더욱 높으시되 높이는 칭호를 갖추지 못하였사오니 이에 예전의 법제를 상고하여 마땅히 지극히 높은 칭호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왕전하께서는 겸양하심을 굳이 지키시와 여러 나라의 소원에 어기시오니 신등은 놀랍고 황송하여 몸둘 곳을 알 수 없사오며 조심스럽게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구보 여론에 따르시와 아름다운 칭호를 올리시어 만극한 깊은 은혜에 보답하시고 영원한 세대까지 승대하고 아름다움을 드리우게 하옵소서 하고 대간에게도 글을 올리어 이를 청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5일 갑신 5번째 기사 양령에게 사사로이 출입하던 문계종 등에게 죄를 내리기를 사고난에서 상소하다. 신등은 그에게 생각하옵건대 양령은 임금과 아버님께 죄를 지었으니 신하로서 함께 상종할 수 없는 바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사사로이 내항한 것을 금지하였고 또 출입의 한계를 정하였으면 이미 임금의 교지가 계셨사온데 이제 문계종과 김경 등은 자신이 법을 받드는 관리가 되었으니 마땅히 그를 위하여 방비하여 출입하는 시간을 지키게 하며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개인적으로 뇌항하는 것을 끊게 하는 것이 그의 직책이었거늘 이를 돌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시로 왕래하여 술을 마시며 화를 쏘며 고기잡이를 하며 매사냥 개사냥 장기 바둑 등의 놀이에까지 그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없어 전혀 신하로서 법을 받드는 뜻이 없사오니 죄가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사온데 전하께서는 모두 관대한恩제를 베푸시어 신등이 생각하기에는 만일 그곳의 수령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니 상종하더라도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수령된 자로서 마땅히 임금의 교지를 삼가받들어 그 직책을 다해야 할 것이거늘 어찌 무시로 그의 말을 좇아서 함께 다니며 온당하지 않은 곳에서 함부로 방종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개종이 원종의 공이 있다 할지라도 사건이 자기 한 몸에 관한 것이라면 오히려 용서할 수 있으나 그것이 큰 문제에 관계된 이상 어떻게 가볍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모두 과거에 너리 없인 교지와 같이 하여 밝게 그 죄를 바로잡아 장례를 올리려 경계하게 하소서 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서를 올려 개종 등에게 죄를 내리기를 청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5일 갑신 6번째 기사 일본에서 사제를 보낸 데 대한 답례로 송희경을 보내다. 그 사안이 이르기를 받들어 일본 국왕 전하에게 회답합니다. 일부러 사제를 보내어 그루를 주시고 선물까지 주심을 받았사오며 따라서 조카의 건강하심을 알았사오니 감사하며 위로하는 마음을 아울러 깊습니다. 우리나라와 기국은 되도록 이웃 간의 친선을 닦아서 그 정리가 매우 두터웠으나 다만 풍파가 가로막혀 때때로 소식을 전하지 못하면 과연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말씀하신 불경 우리나라에도 본시 많이 있지 못하오나 어찌 청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말을 들은즉 우리나라 백성이 일찍 풍랑에 표류되어 기국의 운주 안목에 붙여 사는 자가 많아서 70여에 이르며 들으는 도둑에게 약탈을 당하여 이리저리 팔려다니며 여러 섬에 흩어져 있는 수가 매우 많다 하오니 만일 조사에 찾아서 돌려보내신다면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과 이웃나라와 친선하는 의리는 두 가지가 거의 다 완전할 터이니 매우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신하인 첨지 승문원사 송희경을 보내어 대장경 전부를 가져가며 또한 변배치 않은 토산물로 사례를 하는 뜻을 표시하오니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봄날 실사스라운데 나라를 위하여 건강하심을 다시금 바랍니다. 별폭 대장경 전부 말 안장 한 벌과 배 모시 명주 각각 10피 잣 500건 인삼 오미자 각 50건 꿀 15말 표본 가죽 5벌 잡채 화문석 10장 만화방석 10장 돈피 10장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5일 갑신 7번째 기사 집의 박서생 등이 양령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문계정의 죄를 아뢰다. 양령이 종사의 죄를 지었는데 두 임금께서 그의 목숨을 보존케 하시기 위하여 밖에 거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엄히 금지하셨사온데 이제 문계종 김경 등은 자신이 감독할 책임을 지니고 있으면서 왜 그와 더불어 술을 마시며 활쏘며 장기 바둑놀이를 하다가 마침내는 나돌아다니며 방종하여 끓이끼는 바가 없사오니 매우 신화된 도리가 아닙니다. 근래의 양령이 민간에 나가서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 하였으니 그 원인을 따지면 실로 개종 등이 감독을 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바라건대 명령하시어 해당 관청에 해부하시와 법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명령하기를 개종은 자기가 원하는 지방에 부처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5일 갑신 8번째 기사 관청 물건을 훔친 자를 고발한 사람에게 주는 상에 대해 호주에서 아뢰다. 관청 물건을 훔친 자를 고발하는 자에 대하여 미각은 10석에 대하여 2석을 상으로 주며 저화는 10장에 대하여 2장을 상으로 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6일 을류 첫번째 기사 월식이 일어나다. 세종실록 2권 세종 2년 윤 1월 16일 을류 두번째 기사 인정전에서 조회를 받고 낙천정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6일 을류 세번째 기사 두 임금이 살고지에서 거둥하여
화포를 시험하다. 상황이 묻기를 올 봄에는 군사 교련을 어디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 병조와 대언사가 아울러 아뢰기를 황해도 해주 등처에 행차하신 지가 벌써 6년이 되었사오니 그곳에 거둥하심이 좋을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이 실로 내 마음에 맞는다 하고 두 임금이 낙청정으로 돌아왔다. 세종실록 7년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궁으로 돌아오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상황행제소에 한 달에 한 번씩 문안하게 하다. 육조에서 계하기를 상황행제소에 문안드리는 기는 의정 이상이 한 달에 3번씩인데 육조에서는 여러 달이 되도록 한 번도 문안드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신하의 마음에 진실로 불안하옵니다. 한 달에 2번씩 문안하게 하옵소서 하니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8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생원시험의 방을 발표하다. 유학, 민원 등 100명이 푸른 도포에 유관을 쓰고 차례대로 방을 부름에 따라 차례대로 들어가서 궁전마당에 나아가 4번 절을 바치고 술과 실과를 주니 여러 학생이 모두 허리를 굽히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꿇어 앉아 술잔 받기를 마치고 또 구부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4번 절하고 시신과 삼관이 모두 절차대로 예를 행하고 모든 생원은 사흘 동안 유가를 하였다. 유가는 과거에 겁지한 사람이 고시간 선배, 친척 등을 차례로 예방하는 행사이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8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노비를 신고하여 상으로 받았던 사람은 죽은 뒤 6개월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각 관청에 노비를 신고하여 상으로 받았던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자손의 일족이 관청에 신고하려 하지 아니하며 그 노비들도 또한 자유로 지내려 하여 즉시 자진하여 나타나지 아니하니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되 전례에 의하여 상급하는 데에 충당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모두 죄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하라고 하고 또 이날 명하기를 간급으로 받았던 사람이 본인이 죽은 뒤에 6개월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변계랑 조용 등에게 향악의 가사를 짓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연형을 베풀 때 항상 향악을 쓰는데 그 가사가 매우 비열하니 변계랑 조용 정이호 등으로 하여금 장수하기를 비는 뜻과 경계할 만한 말로 각기 가사 3편씩을 짓게 하라 하였다. 향악은 우리나라의 속악이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1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장월하의 죄를 다스릴 것과 군사훈련 때 삼성도 따라갈 것을 글로 아뢰다. 모두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의 육조와 함께 낙천정에 문안하다. 상황이 간소한 주연을 베풀고 그들을 보았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이군시를 황해도에 보내어 군사검열에 관한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하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두 임금이 매사냥을 구경하다. 상황은 낙천정으로 돌아가고 임금은 궁으로 돌아왔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삼성에서 이종무의 공신권을 거둬들이도록 상소하다.
이정무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하였는데 낮추어 가벼운 처분을 내리시니 신등은 이리저리 생각하여 보았사오나 예로부터 불충한 죄를 저지르고 공신의 바늘에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종무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온데 다만 벼슬을 갈고 토지를 몰수하기만 하였사오니 이것은 전하의 지극하신 인덕이십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이미 관직을 삭탈하였는데도 공신의 칭호가 그대로 있어 공신권을 가지고 있어 공신의 토지를 먹고 산다면 죄가 중한데 비하여 벌이 가볍사오니 대소의 신하는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공신의 명부에서 삭제케 하시고 그 공신권을 거둬들이시와 신민의 기대에 보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허조에게 명하여 도도 웅화의 서한에 답사하게 하다. 그 글에 이르기를 예조판서 허조에게 명하여 도도 웅화의 서한에 답사하게 하니 사람이 와서 편지를 받아보고 귀하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깨달아서 신하가 되기를 원하는 뜻을 자세히 알았으며 돌려보낸 인구와 바친 예물은 이미 자세히 위에 아래야 모두 윤하심을 받았으니 실로 원숨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요청한 바 여러 고을에 나누어 배치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의복과 식량을 넉넉히 주어서 각기 그 생업을 안심하고 종사하게 하였는데 섬 안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니 돌아간다면 반드시 굶주릴 것입니다. 또한 대마도는 경상도에 매어 있으니 모든 보고나 또는 문의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본도의 관찰사에게 보고를 하여 그를 통하여 보고하게 하고 직접 본조에 올리지 말도록 할 것이며 겸하여 청한 인장의 전지와 하사는 물품을 돌아가는 사절에게 붙여 보냅니다. 근래에 귀하의 관을 지역에 있는 대관의 만호가 각기 제 마음대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바치고 성의를 표시하니 그 정성은 비록 지극하나 채통에 어그러지는 일이니 지금부터는 반드시 귀하가 친히 서명한 문서를 받아가지고 와야만 비로소 예의로 접견함을 허락하겠노라 하였다. 그 인장의 글씨는 종시 도도웅화라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상황이 살고지에서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3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원숙에게 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대해 말하다. 술을 금지할 적마다 청주를 마신 자로서는 죄에 걸린 적이 없고 탁주를 마시거나 혹은 사고 판 자는 도리어 죄에 걸리니 사정이 딱하다. 지금부터 술을 금하는 기간이라도 무릇 부모 형제에 대하여 환영이나 전송을 하든지 혹 늙고 병든 사람이 약을 마신다든지 이를 위하여 매매하는 자는 금하지 말고 그 놀기 위하여 술을 마시는 자와 다른 사람을 맞이하거나 전송하느라고 마시거나 매매하는 자는 일체로 금지하며 어떠할지의 의정부와 육조와 대간이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임금의 말씀이 매우 합당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낙천정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5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두 임금이 풍량에 거둥하여 새로 지은 궁을 보다. 상황은 낙천정으로 돌아갔고 임금은 궁으로 돌아왔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공비가 낙천정에 나아가 대비께 문안하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정진을 명나라 서울에 보내 성질을 할애하다. 임금이 표문에 대하여 절하고 낙천전에 나아가니 상황은 마전표에 포위에 거둥하여 임금을 기다렸다가 두 임금이 강을 건너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낙천정으로 돌아왔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공비가 궁으로 돌아오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7일 병신 첫
두 번째 기사, 상황이 반미량의 병선을 용매량에 옮기고 그 만호를 혁파하게 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궁으로 돌아오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7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산능을 봉심하는 일도 당나라의 제도대로 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당의 제도를 상고하옵건대 최상경이 능에 관한 사무를 보게 하였사온데 지금 우리나라는 봉상실을 설치하여 그 모든 관장 사무를 모두 당나라의 제도와 같이 하였사오니 바라옵건대 모든 상능을 봉심하는 것도 당나라의 제도대로 하여 봉상 판사를 보내고 사고가 있을 때는 윤으로 이에 대응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좇았다. 세종실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7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내의 개간한 토지에 약탈을 대비하여 목책과 토성을 쌓게 하다. 경상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도내의 거제남해 창선의 세 개 섬에 개간한 토지가 모두 1130여 결인데 부근에 있는 각 고을 인민이 몰래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사오니 만일 도둑의 변을 만나게 되면 약탈을 당할까 염려되어옵니다. 거무에는 들어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상황이 의정부 육조와 전임 경상도 감사 및 수륙절제사로서 그곳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를 상의하게 하고 드디어 세계섬 가운데 전지가 많은 곳에는 목책을 만들거나 혹은 토성을 쌓고 백성이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하며 낮에는 망을 보아서 병고에 대응하고 밤에는 성에 들어가서 굳게 지키며 또 부근 항구에 있는 병선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호하게 하고 전지가 적은 곳에는 들어가서 농사 짓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청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일본 구주 총관 평족수가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대승이 이종무를 공신 명부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세종시록 7권 세종 2년 윤 1월 2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정한 왕후의 신주를 이해하는 예의 절차를 아뢰다. 그날에 사무를 맡은 관원이 전각 섬돌 위에 요기를 배설하고 청색 1산, 홍색 1산, 미선, 작선 각 하나씩과 양산 하나, 양선 둘을 전문 밖에 좌우로 설치하고 또 요기를 외문 밖에 설치하고 큰 연을 요기 앞에 남향으로 놓고 예의사 이하 책무가 있는 집사관 및 이한 도감의 자리를 큰 연 앞에 동쪽 가까이 지위를 달리 겹줄로 서향을 하여 북쪽을 위로 하여 설치하고 그 남쪽을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를 설치하되 그 중심을 머리로 문가는 동쪽 무가는 서쪽으로 하되 그 가운데를 머리로 삼고 지위를 달리 겹줄로 서서 다같이 북향하게 설치한다. 감찰 두 사람의 자리를 그 뒤에 설치하고 서리는 각기 그 뒤에 모시고 선다. 예의사 일품 한 사람, 참승관 친척으로 두 사람, 정삼품, 선배 장군, 후천 장군, 상호군으로 2명씩, 가지유 4, 가행수 6, 가견농 8, 내시 5, 이안도감 및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통상복의 검정띠를 갖춘다. 집사자가 의장을 전각 문 밖에 진열하고 다음에 요요를 전각 섬돌 위 요위에 남향으로 모시고 책보정자를 섬돌 아래에 북쪽 가까이에 놓고 향정자를 정문 밖에 놓는다. 시간이 되면 서판 통례가 동쪽 섬돌로 올라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아래기를 좌에서 내리시어 여에 오르시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나서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나가면 대축과 넷이 5사람이 동쪽 섬돌로 올라와서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 문 안과 밖에서 구부려 엎드렸다 일어난다. 넷이 한 사람은 옷책함을 받들고 한 사람은 죽책함을 받들고 한 사람은 시책함을 받들고 한 사람은
보를 받들어 가운데 섬돌로 내려와서 정자에 모셔놓는다. 대축은 신주계를 받들고 내시 한 사람은 받쳐놓은 상을 받들고 가운데 문으로 나와서 요요에 모셔놓고 정문으로 나간다. 책과 본의 정자는 모두 요요 앞에 있고 향정자가 앞에서 인도하여 하며 종실 및 내시 참상 참회 지유 행수 견룡이 좌우로 모시고 대문 밖에 설치한 요기에 이르러 잠깐 머문다. 복례의 옛 이사 이하 모든 책임 맡은 집사관 및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자리에 나아간다. 통찬이 사배하라 외치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네 번 절하고 마치면 서판통내가 바로 요요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아래기를 요요에서 내리시어 연에 오리시옵소서 하고 아래고 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나면 대충 및 내시 두 사람이 요요 앞에 나아가 구부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내시 한 사람은 먼저 연에 올라가 발을 걷어 올리고 대축이 신주계를 받들고 내시 한 사람을 받쳐놓은 상을 받들고 연에 올라가서 모셔놓고 발을 내리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모두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책과 보의 정자는 연 앞에 놓고 향정자는 책보 정자 앞에 있게 한다. 통찬이 제배하라 외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두 번 절한다. 끝나면 참승관이 연 앞에 나아가 두 번 절하고 나서 연에 올라가 좌우로 갈라앉는다. 서판통내가 바로 연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서 연이 떠나시기를 청합니다. 아래고 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연을 맨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 어깨에 올려놓으면 종실 이하 문무의 여러 관원이 차례로 앞에서 인도한다. 예의사 이하 일을 보는 집사관은 연 앞에 선다. 풍악은 벌려놓기만 하고 주악은 하지 않는다. 풍악은 향정자 앞에 있고 요요는 풍악 앞에 있다. 연이 떠나갔다가 문무의 여러 관원이 말에 오르는 처소에 이르러 잠깐 머무른다. 선판동네가 연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아서 문무 여러 관원이 말에 오릅니다. 아래고 통찬이 문무 여러 관원은 말에 오르라 하고 외치면 예의사 이하 책임있는 집사관 및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말에 올라 좌우로 갈라서 앞에서 인도한다. 공정온인 순효 대왕 혼전 문 밖에 이르러 여러 관원이 먼저 말에서 내려서 길 좌우로 갈라서서 허리를 구부리어 맞이하고 연이 지나가면 허리를 편다. 연이 잠깐 머무르면 참승관이 연에서 내린다. 당초에 집사가 의장을 배설할 때 충호 위에서 신주 악차를 공정대왕 혼전 바깥문 밖에 설치하고 요기를 악차 안에 차리면 예의사 이하 사무 책임이 있는 집사관의 자리와 종실 이하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앞서의 절차대로 한다. 사무 책임관이 현할하는 요기를 전정의 한가운데 북위를 향하여 설치한다. 참승관이 연에서 내릴 때는 서판통내가 바로 연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아 연에서 내리시어 요요에 오르시기를 청합니다. 아래고 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가면 대충 및 내시 두 사람이 연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연에 올라가 내시 한 사람은 발을 걷어 올리고 대축은 신주궤를 받들고 내시 한 사람은 신주궤를 받쳐 놓은 상을 받들고 연에서 내려와서 요요를 모시고 받들어 악차에 나아가서 요요를 모시고 나면 복례가 예의사 이하 사무 책임이 있는 종사관 및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악차 앞에 차린 배 위에 나아가 차례로 벌려 선다. 통찬이 사배하라 외치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네 번 절하고 물러난다. 서판통내가 친주 악차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서 부묘하옵시기를 아련하옵니다. 아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요요를 인도하면 종실 및 내시 자유행수 견롱이 앞에서 인도하여 혼전마당에 배설한 요기에 이르러 대축이 궤를 받들고 꿇어 앉아 요기에 모셔놓고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어 요기에 모셔놓고 나면 서판통내가 요기 서쪽에 나아가 북향하고 꿇어 앉아서 이제 길이로서 정한 왕후 부묘하옵심으로 아련하옵니다. 아래기를 마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난다. 조금 후에 서판통내가 요기 서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 앉아서 부향을 거행하겠나이다 라고 아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나고 대축이 요기에 나아가서 꿇어 앉아 신주궤를 받들어 요요에 모셨다가 그 궤의 뚜껑과 그 위에 두는데 뒤로
가까이 둔다. 요여가 이미 오르면 대축은 신주계를 받들고 내시 한 사람은 받쳐 놓은 상을 받들어 자리를 놓고 그 다음 내시들이 각각 보호, 옥책함, 죽책함, 시책함을 받들어 탁자 위에 놓고 부복하에다가 동쪽 섬들로 내려가서 차례대로 나간다. 절차에 의하여 제사를 지낸다 하였다. 부양은 합체를 말한다.